썰만두. 성냥팔이 소녀가 동화가 아닌 이유. 추운 겨울밤 길거리에서 성냥을 팔지 못하고 얼어 죽은 성냥팔이 소녀. 하지만 우리가 아는 결말보다 더 심한 뒷이야기가 있는데, 때는 산업혁명 당시 성냥 공장은 많은 아동 노동자, 특히 어린 여공들을 값이 싸다는 이유로 많이 고용하였는데, 문제는 당시 성냥이 백린으로 만들어지고 있었어. 당연히 백린의 위험성을 알 수 없던 어린 여공들은 백린에 그대로 노출돼서 곧 중독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그건 바로 몸이 망가지고 얼굴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야. 어린 여공의 얼굴이 무너지기 시작하면 고용주들은 그 여공을 해고해버려. 근데 해고할 때 퇴직금이란 게 있었겠어? 어린 소녀들한테 재고로 남은 성냥을 한 보따리 던져주고는 그냥 내쫓는 거야. 그렇게 쫓겨난 소녀들은 당장 가진 게 성냥밖에 없으니 먹고 살기 위해 성냥을 팔러 돌아다니는 거고, 하지만 얼굴이 무너져 내린 소녀가 파는 성냥을 사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을 리가 없고, 또 흉측한 몰골로 변한 여자아이를 고용하고 싶어하는 직장도 없었어. 동화 내용도 비극적이지만 그보다도 비극적인 역사가 있었다는 거. 이게 진짜 어린이 동화가 맞나? 아이들을 죽이는 게 일상이었던 일본. 에도시대 일본에는 끔찍한 악습이 있었는데 바로 마비키, 한국어로 솎아낸다라는 뜻이야. 에도시대에는 태어난 아이를 부모가 직접 목 졸라 죽이는 일이 성행했는데, 보통은 3명이 넘어가기 시작하면 아무 죄책감도 없이 갓난아이를 압살, 교살, 익살, 심지어 생매장까지 시키군 신령에게 답례한 것이다 라고 생각했어. 그렇게 죽어간 아이의 숫자는 연간 57,000명 정도로 기록됐는데, 이런 풍습이 생긴 이유는 바로 과도한 세금 때문이야. 당시 일본의 세율은 무려 생산량의 50에서 70%에 달했고, 특히 도쿠가와 일족이 다스리던 지방은 무려 80.93%였으니 새로운 입이 달갑지 않을 수밖에. 근데 그럼 애를 안 낳으면 되는 거 아닌가? 그냥 원숭이라 본능에 충실한가 봐. 썰만두. 최근에 점점 논란이 되고 있는 문해력 저하와 실질 문맹률. OECD에서 조사한 한국의 실질 문맹률은 무려 75%인데, 대표적인 사례 몇 개를 알려줄게. 심심한 사과나 이지적이다. 이 둘은 유명하니까 패스하고, 최근에는 고지식하다를 고지식으로 알아듣거나, 기차의 기적 소리를 기적으로 알아듣고, 이력서에 핸드폰란에 전화번호가 아니라 사용 중인 핸드폰 기종을 적어 넣는 일이 심심치 않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 이 밖에도 우천시 장소 변경을 우천시로 장소 변경으로 알아듣고, 사흘과 나흘, 긍일, 무은, 안연패 등등. 하지만 가장 열받는 건 그런 사람들 대부분이 모르는 걸 알려줘도 오히려 화를 내면서 알려고도 하지 않는다는 거야. 아니, 모르는 건 죄가 아니지만 알려고도 하지 않는 건 죄 아닌가? 썰만두. 광우병 논란. 이거 모르는 사람 없지? 광우병 논란은 그 뒷이야기가 씁쓸한데, 2003년 미국의 광우병 발생으로 미국산 소고기 수입이 중단되었다가 노무현 정부에서 한미 FTA 협상을 시작했는데, 다시 미국산 소고기의 제한적 수입을 추진하면서 시작된 것이 바로 광우병 논란이야. 이때 보수 언론과 반미단체, 그리고 야당인 한나라당에서 광우병을 대통령을 흠집낼 명분으로 삼고 위험성을 강조하며 시위하기 시작해. 하지만 명백한 대책을 내놓지 못한 채로 이 논쟁은 다음 정부인 이명박 정부로 넘어가게 되는데, 미국산 소고기 수입을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노무현 대통령을 비난하던 한나라당은 여당이 되자마자 갑자기 태도를 바꾸고 이명박 정부를 지지했으며, 이번엔 진보 언론과 시민단체, 그리고 야당인 민주당에서 부정적인 보도와 시위를 하기 시작해. 그니까 정치인들은 정말로 광우병이 위험한가 보다. 그저 상대를 까내릴 건덕지가 중요했던 거지. 너희도 정치인들이 뭐라고 하면 스스로 생각해야 되는 거 알지? 썰만두. 만약 우리가 조난을 당하고 오지에서 식인종과 마주친다면 그들은 우리를 먹을거리로 볼까? 식인종에 관한 괴담은 대항해 시대가 시작되면서 당시 선원들이 직접 겪은 모험담을 토대로 매우 자극적으로 각색된 이야기인데, 식인 풍습을 지닌 부족들은 실제로 식인 행위를 하긴 하지만 이는 적의 시체를 먹음으로써 힘을 얻는다거나 죽은 사람을 먹음으로써 그를 기억한다 같은 종교적인 행위였으며, 살아있는 사람을 끌고 가서 죽이고 잡아먹는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야. 순수하게 배를 채울 목적으로 행해진 식인은 오히려 문명사회에서 더 많이 행해져 왔는데, 동서양을 불문하고 기근이나 자연재해 혹은 미신적인 이유로 노약자를 짐승으로 여겨 잡아먹은 역사가 있어. 요약하자면 식인종이라는 부족은 실체가 없는 허구이고, 과거 문명인들이야말로 우리가 아는 식인종이 더 가까웠다는 거. 과거 문명인의 후예인 나도 식인종의 후예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면 조금 소름 돋지 않아?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썰만두. 서울 시민이라면 한 번쯤은 가봤을 광화문 광장. 광화문을 배경 삼은 웅장한 위인들의 동상은 이미 외국인들의 필수 관광 코스로 자리 잡은 지 오래야. 그런데 그 옆에 새로 초대형 태극기를 설치할 계획이란 거 들어본 적 있어? 서울시에서 광화문 광장 국가상징공간 조성 계획을 발표하였는데, 100m 높이의 국기계양대, 6.25, 3.1절, 4.19 혁명을 기념하는 공간을 만들 계획이다라며 필요한 예산이 110억 원이래. 갑자기 110억을 태극기 세우는데 쓰겠다는 소리를 시민들이 환영할 리 없었고, 거센 반대에 일단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보겠다 라며 철회하는 듯 했으나,
서울시는 몰래 홈페이지에 찬반 투표를 올려놓고 그 어떤 홍보도 하지 않은 채 단 522건의 투표 결과를 들고 와서 설치 찬성 59%, 기념물은 태극기가 41%로 가반. 이라며 설치를 강행한다고 해. 8년 전에 보훈처와 시민단체가 태극기를 설치하자고 했을 때는 시민들이 불편하니까 하지 말라던 서울시가 왜 갑자기 110억짜리 태극기를 고집할까? 너희도 이걸 설치하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해?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